안녕하세요. 해양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수가 고향이고요. 순천고등학교와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입소한 이래 수중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심해 무인잠 수정 해미래, 그리고 최초의 양산형 MDB, 그리고 수중 건설 로봇, 그리고 고신뢰성 무인선이라는 과제에서 다수의 드론과 무인선을 이용한 AI, 그리고 소나 딥러닝 과제에서 익수자를 수색하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실 세계의 로봇을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발전된 AI 로봇 4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짓이라는 로봇인데요. 택배를 할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동작을 보면 약간 바보 같죠? 하지만 진정한 이제 그 AI 로봇으로서 배송 임무 등에 활용될 수가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퍼라는 소프트랜드의 이제 로봇이 되겠는데요. 이 로봇은 가장 이 인간과 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서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스시집에서 서빙을 도와줄 수 있고 호텔 로비에서 손님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이 다이나믹스 쪽, 그러니까 동작과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 자동차에 인수가 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중 로봇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쿠아노시라는 로봇인데요. 물속에서 저렇게 이제 심해 유정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심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수중 로봇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Aquanaut can inspect subsea oil and gas infrastructure, operate valves, and use tools. 다음으로는 이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만든 해양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로서 6,000m급 심해 무인잠 수정 해미래를 비롯하여 그다음에 심해 망간 단계를 채광할 수 있는 채광 로봇인 미네로, 그리고 게와 랍스타의 합성어인 크랩스터 로봇, 보행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그리고 수중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엘, 그리고 무인선 아라곤호,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등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랩스터 200과 크랩스터 6000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200은 6쪽 보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6개의 발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고요. 앞에 2개의 발은 팔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거북선처럼 물속에서 유용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2개의 팔을 이용해서 마도에서 해저 유물을 채굴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CR6000인데요. CR6000은 이제 60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유형 테스트를 수행을 했고요. 바다에 나가서 이제 시력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터치다운을 했고요. 4,743m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수중에는 이제 생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생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그 장면은 마치 이제 우주에서 로봇이 있는 그런 모습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00m급 심해 무인 잠수정 해밀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 잠수정 제이슨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이슨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무인 잠수정은 사람이 갈수 제이슨은 없는 타이타닉호를 곳까지 개발한 탐사할 발견한 수 있고 발전으로 보다 섬세한 무인 탐사 잠수정이 활동이 되겠고요. 가능해졌죠. 해밀에는 이 제이슨을 이제 좋은 점을 네, 그렇죠. 잘 모방을 미국에 해서 제이슨이 있다면 개발한 대한민국에는 로봇이 해밀레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우리나라는 6,000m급 미국, 심해 일본, 무인 프랑스에 이어 잠수정입니다. 네 번째로 6,000m 심해저 탐사 로봇을 보유한 나라죠. 이곳에서 해미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만나볼까요? 한 2001년부터 2007년 4월까지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작에 들어갈 때 그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바다의 미래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바다의 미래가 됐고 바다를 늪이라는 뜻으로 해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미래 해눕이 이렇게 해서 형제로 잠수정에 돼 있습니다. 바다에 투입되고 있는 해미레 해누비 형제. 둘은 항상 팀플레이로 바다를 탐사하는데요. 해미레가 추진력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해누비는 모선과 해미레를 이어주는 중계기 역할을 한답니다. 해미레가 가는 곳엔 해누비가 함께한다. 왠지 든든하네요. 해미래 같은 형태는 ROV라고 하는데 그 ROV는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이블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배 위에서 조종을 할 수 있어서 해미레는 무선 조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원활한 조종을 위해 보통은 유선으로 조종한다고 합니다. 심해 6,000m에서도 사람이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섬세한 탐사 활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해미레의 추진 해밀에는 방식은 6개의 추진기를 가지고 해미레에는 있어서 6개의 물속에서 프로펠러가 드론처럼 있는데요. 유용할 이것을 수가 이용해서 있습니다. 바닷속을 이동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의 로봇팔로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폭이 1.8m, 높이가 2.2m, 길이 3.6m, 총무게 4.2톤에 달하고요. 잠시 해미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까요? 해미레는 로봇팔로 잡는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작을 사람이 직접 조종해 구현한답니다. 정말 해미레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해양 생물을 수집하거나 심지어 장비의 뚜껑을 닫을 수 예,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사건이 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알파고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는 인공지능이 정말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IBM의 이제 왓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알렉스넷, 구글넷, 레스넷 이런 순서로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개발이 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조금 쉽게 이제 나오면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쉽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딥러닝의 심경망 구조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이미지를 이렇게 이 여러 개의 레이어에서 피처를 러닝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딥러닝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딥러닝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이 사진 전체가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구별하는 CNN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가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스탑 사인이 있는 위치, 이렇게 그 이미지에서 타겟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Object Detection and Recognition,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RCNN, Fast RCNN, Faster RCNN, 그다음에 YOLO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픽셀로 이렇게 영역을 정교하게 따는 그런 AI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emantic Segme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예제 중에 대부분의 딥러닝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딥러닝의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rom Scratch,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 설계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알렉스넷을 예를 들면 1000개의 이미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각 이미지마다 1000장씩 모았거든요. 그럼 100만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와 서버가 필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우리들이 하기는 쉽지 않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미 기학습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서 다 개발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상세 분류, 파인 튜닝에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위학습,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조금 적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게 학습이 가능해서 나만의 AI를 개발할 때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에 이제 관련된 연구 동향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알고리즘이 있지만 요새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욜로가 되겠습니다. You Only Look Once의 약자인데요. 지금은 뭐 버전 5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렇게 많은 수의 개체를 추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욜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코코라는 건데요. 1000개의 물체를 저렇게 구별해서 바로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저거는 이제 MS에서 개발한 게 되겠습니다. MS 코코. 그래서 파이썬을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파이썬으로 저 코코를 활용하는 예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소스 기반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Integrated Developer Environment라는 IDE가 되겠는데요. 이 ID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여드린 아무것도 이제 내가 컴퓨터가 없다 그런 분들은 콜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콜랩은 여기 보이는 아나콘다라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파이참 기반의 파이썬으로 이제 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왼쪽에 두 가지 방법들이 이제 소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추려봤습니다. 이 방식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제 파이썬으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할 수가 있고 그대로 돌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제 연구에 적용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사례는 무인기와 무인선들을 이용해서 조난자를 수색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난자를 실제로는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마네킹을 이제 평택호라는 호수에 뿌려놓고 그것을 드론과 무인선으로 찾는 그런 것을 해봤고요. 이렇게 구조가 됐습니다. 드론 2개에서 영상을 이제 보내면 인공지능에서 이제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마네킹의 위치죠. 마네킹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관제 센터로 좌표를 보내주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드론이 이제 정해진 경로로 날아가다 보면 이제 저렇게 마네킹이 아래에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본 과제에서 처음에는 이제 HDMI를 무선으로 날려서 구현하다가
이 드론에는 이제 프로펠러가 있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이 껴서 영상이 막 지글지글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새 이제 또 엣지 AI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제슨 나노라는 아주 저가에 한 30만 원 정도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 보드를 이용해서 많이 그 드론에 탑재하는 AI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네킹 위치를 놓지 않고 추적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저렇게 이제 좌표를 보내주면 무인선이 그 위치로 이렇게 쫓아가도록 제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예제인데, 이것도 욜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예제죠. 무인선에서 바라본 선박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박이 멀리 있는 선박들을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멀리 있는 선박도 잡을 수가 있었고, 이제 가까이 오는 선박은 특히 이제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잘 잡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인선이 이제 구현될 때 장애물이죠. 그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선박을 탐지하고 이제 이것을 회피하는 경로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상의 이야기는 다 했고요. 수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중에서는 아시다시피 물속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익수자라든지 뭐 기뢰, 해양 쓰레기, 그리고 조개 같은 것들을 추적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소나 딥러닝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측면 주사 소나라는 소나를 이용해서 물속에 이제 익수자 실제 사진인데요. 실제 사진을 모아서 이제 구현한 욜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중에서 그 익수자가 있는 포지션을 잘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그 광역에 있는 그 익수자를 수색하는 그런 해경 그런 과제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비디오로, 그러니까 사진으로 돌려본 결과를, 그러니까 바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그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거는 사람도 잘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한 100명이 만약에 동시에 깔려있을 때 욜로는 한 방에 다 잡아낼 수가 있지만 사람은 한 군데밖에 못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무기 쪽으로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 실제 익수자 사고의 자료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학습시킨 데이터로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 실제 사고 나신 분의 위치를 잘 잡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형태인데요. 그 멀티빔 이미징 소나라는 장비인데, 이것은 마치 수중 카메라처럼, 앞에 비디오 카메라처럼 이렇게 영상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네킹하고 다이버하고 그다음에 기뢰 표적, 기뢰 모형 세 가지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번 이제 연구를 수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마네킹하고 다이버에 대해서, 이건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20Hz로 그 위치를 바로 이렇게 비디오처럼 볼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버들이 이제 수중에서 이렇게 뭐 관광을 하다가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위치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여드리는 거는 그 또 재밌는 건데, 소리를 이제 그 듣고 이게 어떤 소리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에 적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워낙 그 이미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그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한 5가지의 해양 생물에 대해서 소리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5가지 동물의 소리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가 되겠고요. 각각 한 대략 50장씩만 모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해양 생물의 소리를 식별하고 이게 무슨 종이다. 이거를 AI가 구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이 해양 생물의 소리를 식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것들은 이 어류 군집의 종류를 식별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이게 무슨 물고기일까 이런 데를 이제 알아내는 데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 미국의 어떤 잠수함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도 활용될 수가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양생물 소리를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네, 이런 소리가 이미지로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 이렇게 시각망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요새 각광받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우리 옆으로 가까이 다가온 그런 게 되겠습니다. VR은 가상현실로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고, AR은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VR과 AR의 차이는 뭐냐면, VR은 마치 이제 게임 속 같은 화면이 바로 VR이고요. AR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면, 이 일상의 이런 공간에다가 어떤 VR적인 요소를 얹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봤는데 그 옷의 가격이 얼마고 생산자가 메이커가 뭐고 이런 식으로 띄워줄 수 있는 것이 A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은 뭐냐면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혼합현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우리가 그 혼합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아바타가 되어서 거기서 또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졸업식도 못하고 뭐 입학식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그 가수가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콘서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식의 메타버스가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은 이쪽 관련된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레디 플레이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쪽에 가장 잘 나가는 유니티 그래픽 엔진의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실제랑 유사한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Well, look at that. I didn't think you had it in you. 분명히 이게 가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굉장히 실제에 가까워서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바로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인데요.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슈퍼컴퓨터에서 돌렸어야 되는데 요새 GPU의 발전으로 저런 영상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저렇게 렌더링이 돼서 게임에도 적용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No, not there. 그래서 저런 풀잎이라든지 그 바람의 움직임이, 저런 빛의 움직임이 잘 묘사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I've been thinking, how do I remember all this?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엔비디아라는 GPU 회사 유명하잖아요. 3월 달에 있었던 GTC 2021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A creator. 여기에서 그 보여지는 그런 영상들은 다 가상의 영상입니다. 마치 진짜 있을 법한 그런 영상인데 Our senses. 저것들은 다 AI로 만들어진 영상이 되겠습니다. I am a healer. Helping us take the next step.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엔비디아 나노보드를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시각 장애인한테 시력을 선물한다든지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한테 목소리를 주고 청각 장애인한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힐러라는 뜻입니다. Pioneer. Finding life-saving answers. 지금 코로나 백신을 찾아내는데도 이런 AI 기술이 많이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d pushing the edge to the outer limits. I am a guardian. 저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불법적으로 어로 작업을 하는 것을 감시를 할 수가 있고요. And magnificent creatures. 그 다음에 저렇게 돌고래 개체도 추적을 하고 숫자도 세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I am a protector. Helping the earth breathe easy.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해양의 저런 광역 모니터링을 수행해서 저것을 이제 AI를 이용해서 For 저렇게 generations to come.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I am a storyteller. Giving emotion to words. 지금 이 나오는 목소리가 AI가 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I am even the composer. 이 음악도 AI가 작곡한 음악입니다. I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가장 앞서 나가는 이제 그 AI 기술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연도별로 이제 그 보시면 연도가 2000년, 2002년 이렇게 나오죠. Hundreds of millions of gamers and creators each year seek out the best NVIDIA has to offer. At its core, computer graphics is about simulations. Using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to simulate the interactions of light and material, the physics of 이게 이제 objects, 2010년의 수준이고요. and now simulating 이분이 intelligence 젠슨 and 황이라는 information. 엔비디아의 The 이제 science, CEO가 engineering, 되겠습니다. and artistry that we dedicate in pursuit of achieving Mother Nature's physics has led to incredible advances and allowed our technology to contribute to advancing the basic sciences, the arts, and the industries. This last year, we introduced the second 작년이 generation 되면서 of 이제 RTX, 굉장히 a 퀄리티가 new 올라가죠. rendering approach that fuses rasterization and programmable shading 이 with hardware 세대 accelerated RTX가 ray tracing 나오면서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GPU 카드가 사용되면서 GPU가 지금 수급이 좀 불안정한데 뭐 채굴, 그다음에 AI, VR 이런 데서 모두 GPU 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GPU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technology and artistry is amazing. We're giving the world's billion gamers an incredible reason to upgrade. 지금부터는 이제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 처음에 이제 캡처 영상이 아니고요. 실제 게임을 할 때 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게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오공, 그러니까 우공이라는 게임인데요.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 되겠습니다. 가장 화려한 그래픽 기술이 이제 적용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메모리라는 게임이고요. 사실적인 측면의 묘사가 굉장히 뛰어난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고 싶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유튜브에가 요새 잘 정리가 돼서 대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지면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를 기억하고 그것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들 대부분은 이제 유튜브에 있고, 그 파이썬을 세팅을 하고 그 유튜브에 있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다 직접 그 딥러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언어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인데요. 이 언어는 인터프리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 조금 가깝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 로봇을 오래 해왔지만 코딩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딥러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파이썬을 조금 이제 하게 되면서 코딩 능력이 많이 올라갔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딥러닝과 파이썬에 관심을 가지면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실 로봇에 적용하면 로봇의 지능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틀랩이라는 언어가 또 있는데요. 이 언어는 이제 상용 언어기는 하지만 딥러닝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서 거기 매틀랩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초등학생도 딥러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굉장히 쉽게 된 딥러닝을 이용해서 빠른 구현 속도를 이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어린이가 있다면 스크래치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파이썬을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로봇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그런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C++를 이제 조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VR 쪽이 많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R 그런 AR 관련된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유니티와 언리얼을 근데 특히 유니티가 굉장히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를 이제 먼저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